이번 시간은 이제 사업계획서 관련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사업계획서 꼭 써야 될까요? 뭐 어떤 분들은 사업계획서 무용론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돈만 벌면 됐지 사업계획서가 왜 필요한가? 뭐 이런 분도 있습니다만. 자, 우리가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통해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이 다양한 그죠? 이 고객들에 대한 생각, 그다음에 가치 제한 뭐 이런 것들이 이 머릿속에 있으면 안 되죠.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망망대해를 배를 타고 나가는데 나침판 없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뭐 침몰을 되거나 뭐 진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겁니다. 나름대로의 어떤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한 이런 어떤 사업 계획서는 굉장히 또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이제 창업 공모전 같은데 이제 우리 응모를 해본 학생들은 아시겠지만 그들이 이제 요구를 해요. 창업기관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또 PT를 해서 선정을 해서 뭐 창업 자금을 지원하죠. 그게 이제 창업진흥원에 가면 뭐 초기 창업 패키지 혹은 뭐 예비 창업자 패키지 뭐 비단 이제 창업진흥원뿐만 아니라 각 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혹은 창업진흥과 관련된 그런 부처에서 요구되는 게 이제 사업계획서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이번 학기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사업계획서 쓰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어요. 네. 여러분들은 이제 그 정도의 이제 수준까지는 좀 올라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의 이제 용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방향을 잡고 구성을 하느냐가 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 계획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자, 어떻게 이제 우리가 사업 계획서 구성을 할 것인가, 또 사업 계획서에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은 무엇이 있는가, 자,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그 모 기관의 그 의뢰를 받아서 제가 이제 그 스타트업 기업들 한 60개 사업 계획서를 이제 심사를 하고 그 심사를 통해서 정부 지원 자금 책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업체들을 이제 선정한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심사를 할 때, 물론 제 기준이 뭐 100% 옳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 심사 평가표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이 있죠. 그래서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그죠? 일단 실현 가능성. 두 번째는, 또 사회적인 가치.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사회적 가치는 뭐예요? 일자리 창출이죠, 일자리 창출. 자, 그 부분에 이 비즈니스 모델이 기여를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인가. 또, 이게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인가. 그죠? 뭐 실현 가능성, 사회적 가치, 지속 가능성. 그 다음에 이제 창업자의 어떤 열정과 태도를 또 봅니다. 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심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뭐 많은 사업 계획서를 보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이 비즈니스 모델이 실현 가능한가? 그죠? 이게 현실적으로 있는 비즈니스 모델인가? 혹은 그죠?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그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핵심 내용이 이제 빠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핵심 내용. 그래서 무역업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무역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일단 제품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겠죠. 가격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장소, place, place. 그 다음에 프로모션 정책. 뭐 여러 가지 사피, 마케팅 정책이 빠져 있는 비즈니스 모델도 저는 본 적이 있어요. 그걸 봤을 때 그 투자자 입장이나 그죠? 혹은 뭐 평가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업 계획서 굉장히 부실하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통해서 가치 제한, 그 다음에 채널, 그죠? 고객 관계, 여기서 얼마든지 사피에 대한 콘텐츠들을 뽑아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와 사업 계획서는 굉장히 유기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여러분들이 잘 했던 학생들은 사업 계획서 작성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올바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핵심 내용, 자, 우리 사업의 핵심 내용 무엇인가, 그죠?
고객은 누구인가? 그들에게 우리는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 자,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부각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업자의 능력과 잠재 가능성을 부각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 전에 이제 그 퇴직자 컨설팅을 하면서 그분이 이제 모 기관에 그 창업 패키지 프로그램에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분들도 이제 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했죠. 근데 이제 빠져 있더라고요. 뭐가 빠져 있냐면 그분들은 이제 그 외국계 글로벌 기업의 이제 농업 쪽에 그 업무를 10년 이상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 굉장히 큰 강점이거든요. 그것도 관련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농업 관련. 그래서 이제 그분들 그 사업 계획서에 빠져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본인들이 해왔던 커리어, 그죠? 그런 걸 좀 부각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추가적으로 부각이 된 적이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이 창업자의 어떤 태도와 역량과 열정을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뭐 성과 부분이 있으면 구체적인 성과 부분들, 그 이제 매출이죠, 매출, 여러분들. 그래서 매출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르고 있다, 혹은 성장이 이렇게 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추가적인 우리가 인력이 이렇게 되고 있다. 또 우리 인력 구성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뭔가 전문성을 강조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구체적인 데이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그 젊은 분이 무역업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베트남에 청바지를 팔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면은 전혀 신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죠? 예를 들어서 기술에 대한 특허가 있다든가, 혹은 또 파트너와의 어떤 그 MOU 뭐 계약, 혹은 뭐 인증 관련 뭐 이런 것들이 백데이터로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것들이 기술이 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 계획서가 물론 이제 그 일반적인 사업 계획서가 있어요. 뭐 외식업도 있을 수 있고 패션과 관련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뭐 4차 산업혁명의 뭐 딥러닝, 그죠? 뭐 인공지능, 뭐 가상 체험, 뭐 이런 등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혹은 또 메디컬적인 거, 뭐 헬스케어적인 거, 이런 사업 계획서인 경우는 이제 약간 전문적인 용어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전문적인 용어보다는 좀 일반적인 용어. 물론 이제 그런 전문적인 용어가 들어간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해 주는 것도 중요하죠. 자, 이런 그러니까 그 투자자나 혹은 그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써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이제 그 에드벌룬만 띄우는 사업 계획서도 있어요. 너무 뭐 잘된, 너무 뭐 그래서 거창하게 이렇게 이런 부분들만 포장되어 있는 사업 계획서보다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수합 분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요소들도 들어가야 돼, 사업 계획서에.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 모델, 우리 창업의 강점, 그죠? 위기 요인, 약점, 그죠? 기회 요인. 자, 우리 수합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잠재적인 리스크는 이런 거다. 또 우리의 경쟁사는 이런 거다. 이런 데가 있다. 주요 경쟁사들은 이런 데가 있고,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는 밸류 프로포션, 가치 제한은 이렇게 극복하고 있다라는 내용들도 좀 보강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사업 계획서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의 비밀도 있을 수 있고, 또 고객 명단도 있을 수 있고, 자, 뭐 그런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좀 그죠? 너무 이렇게 오픈되기보다는 그 용도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과감하는 것도 중요한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 계획서의 이제 기본적인 작성 절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사업 계획서가 어떤 용도로 쓰일 거냐를 규정이 되면, 그죠? 거기에 맞게끔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투자자 유치와 관련된 부분이다. 혹은 어떤 정부 기관의 공모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다. 혹은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 계획서다. 혹은 내부 직원들과 공유하기 위한 사업 계획서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 계획서의 어떤 기본 방향을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
그죠? 어느 범위까지 다뤄질 것인가를 먼저 정하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관에 따라서는 그 작성 그 양식이 좀 상이합니다. 뭐 어떤 데는 이제 PPT를 요구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그냥 한글 파일로 제출을 해달라는 데도 있고요. 페이지 수도 좀 다를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잘 그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작성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만들어져 있으면 그런 내용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들어갈 거예요. 또 거기에 이제 필요한 이제 첨부 서류들, 그죠? 뭐 예를 들어 사업자 등록증을 뭐 첨부하라든지, 혹은 뭐 그 직원들의 직원들이 몇 명인지, 뭐 고용 관계가 어떤지, 그래서 뭐 국민건강보험 그 서류를 띄워오라고 그러는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그 세금, 그죠? 세금, 왜냐면 국세를 안 내면은 그 자격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그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들 띄워오기도 합니다. 뭐 법인인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띄워라는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면 기술과 관련된 뭐 특허, 그죠? 이런 부분들도 첨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이제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뭐 아래 한글이냐, PPT냐, 뭐 PDF로 할 것이냐, 혹은 뭐 어떤 데는 뭐 영상으로 내라는 데도 있어요. 요즘은 비대면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영상으로도 또 찍는 것도 우리가 좀 배워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이 완성이 되고, 또 이 완성된 거를 또 이제 수정 보완 하면서, 또 전문가 멘토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뭐 혹시 중요하게 빠져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창업 실제로 들어가기 전, 혹은 뭐 회사에서 계획서를 낼 때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런 절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저는 그 대학원에서 그 창업 관련 대학원에서 이제 그 사업 계획서 코칭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여러분들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기반으로 한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사업 계획서 관련된 좀 더 다양한 자료를 얻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 혹시 한국 상장사 협회라고 있습니다.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 한국 상장사 협회 같은 데는 그래서 코스닥 위원회도 있죠.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어떤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냐면, IPO 가기 전에 기업들이 이제 사업 계획서를 보내요. 거기에 이제 공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번에 뭐 BTS 그 상장할 때 당연히 사업 계획서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거기 투자 관련.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업 계획서 샘플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데가 어디다? 한국 상장사 협회, IR 협의회 이런 데 들어가서 쭉 찾아보면 코스닥이나 상장한 회사들의 사업 계획서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제가 과거 거지만 한번 샘플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뭘 볼 수 있냐면, 최근 사업 계획서 트렌드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이제 뭐 어떤 패턴, 그죠? 형식들. 왜냐면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사업 계획서의 가장 고 퀄리티를 볼 수 있는 데가 바로 IPO와 관련된 회사들의 사업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디자인이라든가, 그죠? 구성이라든가, 목차라든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서, 이렇게 기업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IR 사업 계획서는 뭐예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 계획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핫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사업 계획서가 얼마나 진실성이 있느냐, 신뢰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그걸 보고 판단합니다. 실제로 이제 과거에 제가 IR 관련 회사에 좀 잠깐 몸을 담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면 여러분들 그 사업 계획서 제안서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제안서가, 특히 이제 영화 쪽 같은 경우는요, 제안서가 엄청나게 옵니다. 엄청나게 와요. 그러면 심사하는 사람들이요, 보긴 봐요. 그러나 이제 다 보지는 않아요. 뭐냐면 썸머라이죠. 그 앞 페이지 몇 장, 그 썸머리를 딱 봐요.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전달이 되냐에 따라서 한쪽으로 탁 나요. 뭐야? 이거는 이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자. 근데 딱 보고 이건 어젯밤에 그럼 일로 던져요. 자, 그래서 생과 사의 그 구분이 바로 앞장, summarize, 그죠? 그 요약된 사업 계획서 한 장이나 두 장, 세 장에 따라서 좌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사업 계획서 목적에 따라서 어떤 그 방향성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고 초기에 이제 한 장, 두 장, 그죠? 요약도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페이지 프로포잘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관심 있는 학생들은 그 책도 한번 봐보세요. 원페이지 프로포잘. 네. 자, 자신에 맞는 이제 사업 계획서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걸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보려면 프로덕트입니다. 자, 무엇을 파는가? 그죠?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가 무엇인가? 자, 이것들이 이제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누구냐? 창업자는 누구냐? 창업자. 도대체 창업자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능력이 있느냐?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느냐? 그죠? 그래서 창업자가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있어야 된다. 아무래도 이제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죠? 그 분야에서 상당 부분 그 커리어를 쌓은 사람들을 선호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특히 기술 창업 쪽은 그렇습니다. 기술 창업 쪽은 그쪽과 관련된 학위를 갖고 있거나, 그죠? 연구소에서 있다가 오신 분들이 창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투자도 또 성공적으로 유치하는 사례도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그멘트, 접근 가능한 시장인가, 그죠? 접근 가능한 시장인가, 이런 부분들도 사업계획서의 구성 요소로 들어가야 되고요. 타겟팅, 누구에게 팔 것인가, 그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이거를 좀 더 잘게 쪼개서 구체화해서 하는 게 또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포지셔닝. 자, 당신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 서비스가 어떤 방법으로 고객에게 인식하게 할 것인가. 자, 이게 포지셔닝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스, 프라이스, 프로모션. 자, 어떤 가격에, 어떤 경로로, 그죠? 어떤 판촉을 통해서 팔 것인가. 그러니까 이 마케팅 4P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입 시장. 언제 시장에 진입할 것인가. 언제 런칭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사업 계획서 안에는 이제 로드맵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 그 다음에 본격적인 이제 판매 활동, 등등등 이렇게 로드맵이 한 장으로 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다음 이제 기타 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검토 사항인데, 마켓 사이즈. 자, 이 시장은 이제 큰 매스, 그죠? 큰 시장, 매스 마켓이냐, 아니면 틈새 시장이냐. 자,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100억짜리 시장이냐, 1000억짜리 시장이냐, 그죠? 그래서 우리 그 창업자가 추구하는 게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것이냐, 아니면 로컬 비즈니스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런 내용들이 좀 더 명기가 되어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손익분기점 도달 시점,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아까 IPO 관련된 회사들은 그런 것들을 물론 이제 IPO 가기 위해서는 이제 영업 실적이 있어야죠. 3년간의 영업 이익이 순이익이 안 되든가 나름대로 그 IPO 기준이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창업을 한 사람들의 궁극적인 꿈은 뭐예요? IPO죠, IPO. 그죠? 내 회사를 창업해서 상장시킨다. 이게 이제 창업가들의 원대한 꿈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한번 그런 도전을 해보는 학생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한 스타트업이 수년간의 악전고투 속에서 살아남아서 성장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궁극적으로 뭐예요? 상장까지 간다. 이게 바로 기업가들의 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 내용들은 이제 파이낸싱, 그죠? 소요 자금은 얼마나 조달될 것인가. 그래서 결과, 리절트, 어떤 성과가 날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업계획서에 자신에 맞는 사업계획서 만들기에 들어가야 되는 주요 콘텐츠들인데, 자, 여러분 어떠세요? 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있는 내용이죠. 그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사업계획서에 접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계획서 이제 목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업계획서 자주 보세요. 많이 보세요. 보시면
사업계획서 이제 목차 같은 게 있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될 내용들은 첫 번째는 뭐냐면 비즈니스 컨셉이에요. 컨셉. 그래서 핵심 고객, 주요 상품이 들어갑니다. 그죠? 두 번째, 창업과 창업팀.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창업 동기, 또 우리 창업가의 주요 경력,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전, 미션, 목표. 자, 우리가 왜 창업을 했는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건 무엇인지, 또 우리는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비전, 미션, 목표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수합 분석이 들어가요. 그래서 강점, 약점, 기회, 위험 요인들을 수합 분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놓는 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경쟁회사 분석, 경쟁사 분석.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경쟁사는 이거고, 그죠? 그들과 우리의 차별점은 무엇이고, 대응 전략은 이거다.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죠. 그 다음에 마케팅 전략, 사피 전략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금 계획, 그죠? 어떻게 이제 소요 자금이 들어가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는 조달할 것인가. 그래서 창업팀에서 뭐 얼마, 혹은 뭐 금융기관, 혹은 뭐 정부 자금, 뭐 기타 등등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계획을 세워서 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손익계획. 그래서 지속 가능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수익, 영업이익, 순익 뭐 이런 것들이 하고 투자를 했을 때 투자 회수 기간은 어떻게 되냐. 그다음에 이제 추진 일정.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쉽죠? 어떠세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했던 우리들은 이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러나 이제 막바로 이런 과정 없이 사업계획서를 쓰려면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근본 학기 수업을 통해서 우리 다른 학생들의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까지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보면, 참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들어있구나. 그리고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사업계획서에 접목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계획서 관련된 부분들 참고적으로 보시고, 좀 더 이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아까 제가 상장사 협의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투자 사업계획서는 그게 이제 거기가 사실은 제일 대한민국 우리가 사업계획서 수준에서는 가장 수준 높은데요. 왜냐면 그 회사들은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요. 최고의 디자이너, 그죠? 최고의 전문가들을 동원합니다. 또 영문 사업계획서도 써요. 자, 그때는 뭐예요?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거를 아웃소싱을 줘서 작성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계획서 수준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수준 높게 사업계획서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한다면 IPO에 간 회사들의 사업계획서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포춘.com, 그죠? 포춘에 이제 들어가 있는 500대 기업, 세계적인 기업들의 연간 사업계획서, 이런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포춘.com이라고 여러분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회사들, 그죠? 기업들, 애니얼 리포트라고 합니다. 애니얼 리포트. 그런 걸 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애니얼 리포트가요, 뭐 10장, 20장이 아니에요. 뭐 100장 넘어요. 그러면 진짜 완전히 한 권의 소설책을 보는 듯한. 그 다음에 사진들도요, 그냥 허투루 찍은 사진들이 아닙니다. 딱 CEO들 멋있게, 그죠? 딱 연출을 해서 사진을 진짜 그 패션 잡지 찍듯이 애니얼 리포트를 찍어요. 자, 그런 식으로 이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이나 국내의 상장 기업들은 애니얼 리포트라는 거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투자자들에게 뿌리는 거죠. 투자자들에게, 관련 투자자들에게.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 상장 기업들 혹은 이제 세계적인 기업들의 어떤 트렌드까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더 학습을 하고자 한다면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우리 이제 학생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 취업하셨을 때도, 야, 이 학생들은 어디서 배웠는데 이렇게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잘 알아? 뭐 이런 피드백을 받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아마 내공을 쌓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우리가 했어요. 자, 그리고 계속 수정보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계획서를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는 실력과 내공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좀 더 덧붙여서 여러분들이 좀 더 그 폭넓은 지식을 획득하고자 한다면 한국 상장사 협의회에 거기에 공유되어 있는 상장 기업들, IPO 간 회사들의 사업 계획서를 한번 보세요. 그죠? 두 번째는 어디예요? 포춘 500대 기업, 애니얼 리포트. 그죠? 애니얼 리포트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회사 PDF 파일로 다 제공이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들의 사업 계획서, 애니얼 리포트들을 한번 보시면 트렌드, 그죠? 그 다음에 편집, 디자인, 구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 수업 따라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그 열정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 그 리포트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자,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기말고사를 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말고사, 커스터머 저니, 그죠? 여러분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제 실행의 실행, 접점들에 대한, 그죠? 우리는 고객들에게 어떤 접점을 가지고 있고, 이 접점을 진짜 지킬 것이다. 우리 브랜드의 가치를 그들에게 인식을 할 것이다. 우리 제품의 가치를 그들에게 인식을 할 것인가. 우리가 차별화되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릴 것이다. 나는 창업자로서 고객들에게 꼭 이것을 전해주고 싶다. 이거는 우리가 유지하고 싶다. 우리 직원들이 꼭 이거를 지켜줬으면 좋겠다. 자, 이런 내용들이 터치 포인트, 그죠? 고객 접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30개를 여러분들이 다음 주 수업 시간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이번 학기 수업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패스페일과 관련된 부분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중간고사를 받는가, 기말고사를 받는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무단 결석. 예를 들어서 수업을 안 들었는데 그거에 따른 사유 제출을 3회 이상 안 하거나, 그죠? 뭐 추후에 그런 보완이 없었던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죠? 패스페일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이제 파악한 바로는 뭐 일단 좀 더 자세히 봐야겠지만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학생들은 저한테 메일을 보내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한 학기 고생하셨고 다음 학기에는 캔버스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는 않겠지만 혹시 교정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면 서로 나는 여러분들을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아는 척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 사업계획서 관련된 추가적인 사례는 이메일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제주에서 여러분들에게 제주도에서 이렇게 영상 강의를 찍는 걸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